YG의 양현석 대표의 이 성접대 의혹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날 그 자리, YG가 재력가들을 이른바 접대했다던 그 자리에 이 재력가들이 참석했던 여성들에게 이 샤넬백을 하나씩 줬다라는 제보까지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샤넬백 한두 푼이 아닌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양현석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MBC 기자. 재력가가 그 자리에서 여성 전원에게 500만 원대 샤넬 가방을 직접 나눠주고 고맙다고 했다. 샤넬을 직접 나눠주고 고맙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석 여성 25명 중 일부는 성매매를 위한 장소로 이동을 했다. 전용기를 타고 유럽으로 간 여성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소윤 기자. 네. 이게 지금 그날 그 자리에는 여성이 25명 있었다라고 지금 의혹을 제기했는데 샤넬백 한 개가 500만 원이라면 25개면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억이 넘죠. 엄청나네요. 네, 1억 2,500만 원 싸게 잡아도 저렴하게 잡아도 그 정도의 돈을 이 여성들에게 선물로 준 건데요. 그러면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누구한테 고마운지 지금 누가 누구한테 고마운 거냐? 네, 그 정도면 뭐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예. 어쨌든 이날 이제 성접대가 있었다고 하는 날 보시면 이 식사 자리와 그리고 강남 클럽에서의 자리 두 개가 있죠. 이 자리에 이제 동남아 재력가 남성 2명이 이제 참석을 하게 되고요. 이 여성들이 25명이 있었다라고 지금 목격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25명 중에 일부는 그 접대를 위해서 동원이 됐던 여성들이고, 그다음에 뭐 유흥업소 측 여성들이고, 일부는 뭐 일반인 여성들도 초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인 여성들도 있었다. 네, 그렇게 합쳐서 25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25명 중에는 황하나 씨도 있었습니다. 이 황하나 씨가 일반인으로서 여기에 참석을 했다라고 증언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황하나 씨도 가방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병현 박사님. 네. 그러니까 분명한 건 이거 25명 전원이 다 받았는지 아닌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가 않고 장소가 두 개인데 처음에 만났던 자리와 그리고 뭐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두 번째 장소. 이 두 번째 장소 중 어떤 장소에서 이른바 샤넬백이 증정된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접대에 대한 대가성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불분명하다라는 얘기죠. 근데 저 동남아시아 재력가들 입장에서는 저는 샤넬백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에 지금 500만 원인데요? 지금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재력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말레이시아의 재력가는 조 로우라고 하는 우리 과거에 돌직구쇼에서 한번 얘기를 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전 너무나 놀라웠던 게 과거 말레이시아 국부펀드에서 문제가 한번 있었어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한 재력가가 린제이 로안을 만나서 선물을 주고 예. 미란다 콜을 만나서 엄청난 선물을 주고 그 제가 아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만나서 그런 피카소 사람들. 선물을 주고 나서 한 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혀졌는데 그리고 나서 문제가 있었던 그 인물, 그 조로우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레이시아에서 국부펀드 스캔들 당시에 네. 헐리우드 유명 연예인들을 만났던 그 사람이 YG를 만났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아마 14년도가 꽤 오래전 얘기로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본인의 재력을 과시하고 다녔던 그때였던 것 같은데 전용기를 타고 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우리 일반적인 여성들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 정마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유흥업소 여성들도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마담. 예, 이러한 관계들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는 본인 전용기를 타고 유럽까지 같이 건너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거고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매매가로 있었을 것으로 성접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과정에 과연 YG의 양현석 대표가 역할을 했는가 하신가에 대한 여부. 예. 지금 양현석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은 굉장히 흥미로운 장소에서 참석만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 오게 되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갔던 것인지 예. 나이차도 양 대표랑은 한 10살 넘게 차이가 났다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승리 씨에게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승리 씨를 위대한 승칩이라고 막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실질적인 위대한 계집의 원조가 바로 이 말레이시아 이 재벌 재력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과연 이 버닝썬을 둘러싸고 있는 이 예. 모종의 사건들이 국제적인 이슈로까지 비화되는 건 아닌지 굉장히 흥미진진한 대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 아까 말씀하신 인물에 대해서도 조금 더 면밀하게 확인을 해야 할 사안이라는 거 덧붙이는데 손소 변호사님, 지금 중요한 이슈는 YG의 양현석 대표가 그 재력가들에게 이른바 성접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를 밝혀내는 게 만약에 수사당국이 수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중요한 사안인데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다. 첫 번째, 승리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이른바 성접대를 했던 패턴과 너무나도 닮아있다.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 재력가들이 워낙 돈이 많아도 500만 원 샤넬백은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여성들에게 건넸다는 점이 좀 이상하다. 그 세 번째, 양현석 대표가 그 자리에 갔다라는 것은 현재 인정을 하고 있다. 네. 이 세 가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를 밝혀내겠죠. 물론 수사가 진행된다면 그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겠죠. 지금은 이제 짐작 단계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양현석 대표가 이 성접대 사실이 없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지만 다른 목격자들이 있어요. 예. 목격자라는 게 모든 제보자가 목격자는 아니에요. 다만 목격을 하고 그 목격한 사람이 제보했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이야기의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그 목격자가 있다는 점. 그리고 해당 그 언론 매체의 그 보도도 이런 그 목격자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나온 보도거든요. 어설프게 보도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철저한 조사와 확인을 거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후로. 따라서 여전히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거나 정확한 이야기들을 아는 많은 사람들 중에 여전히 그 양현석 대표의 어떤 조직에 속해서 함께 일을 하거나 어떤 통제를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이에 그 통제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조사를 하고 또 만약 수사가 진행된다면 역시 다 이야기를 들을 거거든요. 예. 또 만약 성매매 알선행위를 했다면 그건 범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양현석 대표가 계속해서 부인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수사선상에 올라서 정말 실제로 경찰 또는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을 것인지 예. 굉장히 궁금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남양유업 창립자의 외손녀인 황하나 씨가 좀 다양한 사건에서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건데 이 자리에서 황하나 씨는 그럼 도대체 왜 갔느냐는 겁니까? 왜 갔냐? 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지금 뭐 전체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이 동남아 재력가가 거의 영어를 쓰잖아요.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영어를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일반인인 황하나 씨가 초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황하나 씨가 굉장히 이 승리 씨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번 YG 접대 의혹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이 황하나 씨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취재 기자가 취재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황하나 씨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이 사건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황하나 씨가 SNS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인플루언서로도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동남아 재력가의 SNS에 황 씨가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둘이 친하구나라는 것을 알게가 됐는데 어떻게 그런 두 사람이 알게 됐지라고 추적을 하던 중에 2014년 이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이 자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럼 이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동남아 재벌, 말레이시아가 아닌 동남아 재벌이 어떻게 여기 2014년에 오게 됐지를 조사를 하니까 바로 이 YG 사람들을 만났다. 이것을 또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취재를 좀 더 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 황 씨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워낙 잘하니까 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황 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유학을 했죠. 일부 보도에서는 황 씨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이 마약을 하는 문제 때문에 추방을 당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YG의 양현석 대표가 취재를 피하다가 예고편이 나가니까 간부를 통해 연락을 했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처음 YG 언론 홍보부장의 양 대표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메시지를 읽지 않고 직접 찾아가도 답이 없었다. 그러면서 예고편이 방송되고 나니까 양 대표가 직접 MBC 간부를 통해서 연락해 왔다라고 해당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김배민 박사님 아무래도 이제 좀 기자가 취재할 때는 양현석 대표가 좀 불편하니까 좀 연락을 피했던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 기자의 직접 되는 질문에는 답을 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간부를 통해서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본인 입장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목격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핵심적인 고리를 했던 정마담이라고 하는 인물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양 대표가 계속 설명했던 그런 지점들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깊이 관여하거나 본인이 성매매, 성접대 등이 있었던 사실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고발된 사건들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해나가는 과정에 이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존해서 과연 양현석 대표가 어느 정도 건까지 이 내용이 깊이 개입됐는지는 조금 더 면밀하게 조사가 진행된 바탕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